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또 다뤄봐야 되는 것이 이광철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정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문다일 씨가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다일 씨에 대해 가지고 경찰 조사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신문고에 지금 민원만 12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산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민원인이 진정서까지도 제출을 했어요. 그 진정서의 내용은 문다희 씨랑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불러다가 조사를 해라. 왜? 문다희 씨가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한테 음주에 취한 것인지 다른 거에 취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간이 검사 요청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부실 수사인 거 아니냐라고 용산경찰서에 아예 그냥 진정서까지도 제출해서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다희 씨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는데, 이광철 같은 경우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민정비서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수 승리하면 딱 떠오르는 그거 있죠, 그렇죠? 그거와 또 연관이 돼 있던 사람이 이광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광철이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를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터트린 이유가, 김학의 사건을 다시금 재조명을 시킨 이유가 승리의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국은 당시 경찰청장을 갖다가 비호하기 위해 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다시금 터트렸고, 그거를 터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광철이고, 그리고 또 이규원 검사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광철을 지금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승리와 관련된 있는 논란, 그거를 덮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목되는 게 이광철. 그런데 그 이광철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라고 한다면 문다혜랑 연관돼 있는 이것도 승리와 연관돼 있는 뭐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뭔가를 해본 사람이 두 번도 더 잘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터트려 본 사람이 이거를 덮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이제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요, 자, 실제로 이제 당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광철과 윤국은 메신저를 현관펜으로 강조해가지고 검찰에 보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윤 총경, 요게 이제 윤국은 총경이죠. 경찰 소환 전날에 청와대 행정관과 은밀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은밀한 대화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이 바로 누굽니까? 이광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요, 당시 이제 그 경찰청장이 민감용 청장이 있었는데, 이 민감용 청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경찰에 내가 철저한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 승리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경찰총장이 누구다라는 거를 특정했다라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총장으로 특정이 됐던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윤국은 총장이거든. 윤국은 실제로 이제 이제 그 총경인데, 이거를 이제 그 승리가 총장이라고 거꾸로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윤국은 총장이라고 특정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날 뒤에 윤국은 총장이 경찰서로 소환까지 돼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도대체 요 지금 모든 일들이 이광철 청와대와 그다음에 민감용 경찰청장의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아니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게 뭐냐면, 소환됐기 바로 전날, 그게 이제 14일인데 14일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제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학의 사건의 그 영상을 갖다가 이제 띄워진 상태에서 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가 맞습니다라고 특정을 합니다. 14일에. 그러니까 윤 총경이 경찰 출석하기 바로 전날에 민감용 총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김학의 영상 속에 저 인물이 김학의가 맞소이다라고 아예 그냥 발언해요. 그래서 막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발언했던 당일 이광철이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누구랑? 윤국은이랑.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이 윤국은 총경과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냐? 윤 총경이 이제 이광철이한테 문자를 보내요. 야, 민감용 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가지고 발언한 거, 저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 잘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광철이가 뭐라고 이제 답장을 하냐면, 근데 좀 아쉬워,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약간 이게 이제 경찰과 뭐의 이제 그 갈등 국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짰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걸 경찰이 이제 윤 총경에 대한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민감용 경찰청장이 13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도대체 승리가 얘기했던 총장이 누군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윤 총경이다라는 식으로 15일에 윤 총경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근데 14일에 이제 그 민감용기가 또 국회에 가가지고 이것 봐라, 김학의의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라고 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윤 총경과 뭐였습니까? 이 사람 이름 이광철이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야, 민감용기가 저거 잘하지 않았냐? 근데 좀 아쉬웠어.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다음날 이제 뚜벅뚜벅 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애당초 이런 식으로 윤 총경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청와대가 주도를 해가지고 짜놨던 프레임 아닌 것이냐, 그리고 그 프레임을 짰던 핵심적인 멤버가 이광철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비밀 대화 속에서는 어떤 얘기까지도 심겨 있었냐, 윤 총경이 민감년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다라고 이광철이한테 보고하는 내용까지도 이 두 사람이 주고받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식사 자리도 잡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민감용기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냥 기자회견 했던 거예요. 승리가 얘기했던 총장이 누군지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윤국은이가 경찰 총경으로 소환이 됐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터뜨렸다고 당시 검찰이 봤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냐, 문다혜 씨랑 또 윤국은 총경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가 이제 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청와대 이제 행정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태국 이주를 도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국은 총경의 와이프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윤국은 총경의 와이프가 이제 그 김모 경정인데, 김모 경정 현재는 이제 그 총경이고요. 이 사람이 2017년도 9월 1일 달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 서기가 겸 영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말레이시아 대사관 같은 경우는 경찰 주재관 자리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싸그리 다 육지 경찰이 아니라 해경 출신의 소속 경찰이 파견이 됐었는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어떻게 된 게 윤국은 총장의 와이프가 그때 이제 부임을 했었거든요. 딱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직후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로 왜 하필이면 그러면 윤국은 총장의 와이프가 갔을까? 하필이면은 말레이시아가 또 어떻다라는 거예요.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곳이 또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뭐였었냐? 윤국은 총경 같은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담당 업무 자체가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거, 특히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업무였단 말이에요. 윤국은 총경도 마찬가지로. 윤국은 총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문다혜 씨에 대한 케어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말레이시아에다가 보내가지고 영사로 부임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쌍방향으로 그냥 문다혜를 갖다가 케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의 근무까지 윤격원이 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광철이랑 또 연관고리가 있었고, 승리의 그거를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까지 터뜨렸고, 문다혜 씨의 어떤 그 태국 이주를 돕는데 와이프까지 동원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문다혜 씨를 돕는데 역할을 했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그 이광철을 갖다가, 윤국은과 연관이 있는 이광철을 갖다가 문다혜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라고 하니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문다혜 씨가 이광철을 갖다가 변호사로 선임을 했을까? 이 이광철 같은 경우는 그 승리와 관련돼 있는 윤국은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윤국은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문다혜 씨를 케어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 또한 마찬가지로 문다혜 씨를 직접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케어했다라고 한 논란이 있는데, 그 이광철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문다혜 씨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맥락으로 본다면 그만큼이나 이 사안을 덮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또 어떻게까지 또 연결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윤국은이나 이광철이나 당시 이제 승리와 관련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도 꽤 많았고요. 사실 뭐 덮이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문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불거질지는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